박 대통령의 독일 방문과 드레스덴 선언으로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독일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메르켈 총리에 대한 이미지가 한동안 머릿속에 꽉 찼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일이 우리 통일의 모델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가 따라야 될 그런 모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10년 후인 1999년에는 유럽의 병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이 통일 이후의 과정에서 고전하면서 경제가 피폐하고 독일이 저러다가 무너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놀라운 반전을 거듭해서 독일은 다시 태어났다 해서 지금 현재는 EU 안에서 EU 전체의 모든 의사결정이 독일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할 정도로 힘찬 비약과 더불어서 굳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지난 10년간에 어떻게 독일이 다시 태어났을까요? 독일의 GDP는 2012년 말 기준으로 보면 3조 5천억 불로 세계 4위권이고 인구는 8,100만 명입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 4만 5천 불 수준으로 한국의 정확히 2배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이 급부상하게 된 그런 계기는 2003년부터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른바 하르츠 개혁, 이러한 개혁을 시작해서 2010년까지 목표로 독일의 모든 부분을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의로 특히 노동 부분에 굉장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점은 독일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업률이 5.4%로 선진국에서는 가장 낮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8.3%. 한국의 청년 실업률이 약 11%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계가 독일을 부러워하는 것은 고용률이 76.7%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률이 65% 수준인데 70%를 해보자고 하는 것을 이 현 정부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독일은 그보다도 약 7%나 높은 수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독일의 부러운 점은 굉장히 산업 경쟁력, 특히 임금 경쟁력이 세계 최고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2000년을 기준으로 독일을 100으로 했을 때 2012년 현재 독일의 임금은 10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영국은 137, 이태리는 134, 프랑스는 138을 기록할 정도로 이렇게 이웃 국가들이 워낙 임금을 많이 올리고 독일은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10년 동안 무역 흑자를 2,500억 불을 쌓을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견인차를 바탕으로 독일은 10년 안에 완전히 새로 나서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최강자로 거듭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런 그 경제력을 가지게 된 데는 독일인들의 국민성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대통령 방독 기간 동안에 독일 사람들이 어떤 국민들인가 하는 것은 별로 부각이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그 발간된 책 중에서 벤츠, 베토벤, 이 분데스리가라는 이 최근에 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 직접 유학을 했던 우리나라 전문가가 쓴 책인데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책에 보면은 독일 국민성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보면은 독일인의 전형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세 가지 이 단어를 얘기해봐라 한다면 사회학자들은 근면성, 정확성, 그리고 굉장히 철저성 이 세 가지를 든답니다. 정말 바늘같이 정확한 그런 국민성이고 그리고 굉장히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속담에는
아침 시간은 입에 황금을 물고 있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식으로 하면은 아침에 빨리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많이 잡는다. 아마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그리고 굉장히 시간 엄수를 잘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하기 때문에 그 대학 강의는 7시부터 시작이 되고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추려면 대부분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벌써 일과가 시작되고 그 대신에 일상 업무는 조금 빨리 끝나는가 봅니다. 대학 입시생도 오후 2시면 수업이 끝날 정도로 그래서 빨리 시작해서 어느 정도 빨리 마친 다음에 다시 하루를 이모작하는 그런 근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직장 안에서 근무 시간에서 일하는 태도는 근무 시간에는 개인 전화나 인터넷을 본다거나 신문을 본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런 건 일체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잡담도 못하고 이렇게 컴팩트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탄력 근무제, 이른바 하루에 서너 시간 일을 한다랄지 이런 파트타임 잡들도 빨리 자리를 잡는,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정착이 돼서 아까 말한 대로 이 고용률이 77% 가까이 되는 성공을 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너무 독일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두드린 돌다리도 다시 두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그렇게 해서 이 미디어를 보는 습관을 보더라도 우리 뭐 전부 스마트폰이나 뭐 인터넷 이런 걸 본다면 독일 사람들은 그래도 아직도 TV나 책이나 신문을 훨씬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수적이고 실제로 지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우리로서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이제 보수적이고 허례의식이 되게 없다고 합니다. 대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축하 파티를 해도 빵 한 조각에 커피 하나 정도. 이렇게 허례의식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항상 변함없는 마음, 우직한 마음, 듬직한 마음 이런 게 이제 독일 사람들의 개인 성격이라 그러고 이렇게 정확하고 쉼 없이 일하고 이런 게 어우러져서 지난 10년 동안 독일을 다시 일으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너무 정확하다 보니까 이 공사 구분 같은 게 너무 뭐랄까 유도리가 없어서 좀 정내미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독일 사람들은 그러면 부자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은 독일의 그 1인당 GDP가 44,000불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위권 가정에 모아놓은 돈이 54,100유로 우리 돈으로 8천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스페인은 18만 유로, 이태리는 17만, 프랑스는 12만. 그러니까 독일보다 스페인이 3.5배나 집에 벌어놓은 돈은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니까 독일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여치처럼 놀면서 개미처럼 일하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느냐,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독일이 한국이 벤치마킹해야 될 꿈의 경제인가 이 부분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앵글로색슨족,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이런 계통의 시각으로 볼 때 독일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 상당히 뒤틀린 나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제조업에 몇 개 안 되는 제조업에 심하게 의존돼서 만약에 중국이 뭐랄까요 그 고품질 제품을 기술 개발해서 대량 생산한다면은 독일 경제는 독일 제조업은 굉장히 어려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 있을 때 메르켈 총리가 어떻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한국은 키웠는가 그런 얘기를 몇 차례 이렇게 물어본 게 알려지고 있다 했는데 굉장히 한국의 삼성전자를 부러워할 스마트폰 세계 1위를 하는 그런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 생산하는 방식, 차, 화학, 기계는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똑같다. 그리고 디지털 허브 이런 말도 독일은 별로 없다. 해서 이 독일이 그렇게 이 산업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나 애플, 트위터 같은 산업은 독일에서는 꽃을 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장래에 대해서 과연 독일이 잘 뻗어나갈 수 있을까? 특히
이 디지털이랄지 이 SNS랄지 이렇게 첨단 산업 쪽에 잘 융통성을 보이지 못한 이런 모습은 좀 한국의 모델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고, 또 하나 독일의 진짜 고민은 독일의 인구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600만 명의 일손이 부족하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면은 지금 현재 고령화된 인구가 사망을 해서 프랑스나 영국보다 인구가 적어진다. 그래서 6천만 명이 거의 겨우 넘을 정도다. 이것은 남북한이 통일되면은 한국보다 오히려 적은 이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독일이 현재 유럽의 최강자이고 첨단 산업의 메카인 것 같지만 독일도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또 한국은 독일을 배울 점도 있지만 독일을 능가해야 될 그런 점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